85. 전제가 있어야 논증이 닻을 내린다. 자, 기억하자. 전제가 있어야 논증을 닻을 내린다. 그리고 전제는 일반 원칙이다. 어떠한 논증이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두 개의 닻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타당한 근거이고 나머지 하나는 타당한 전제이다. 전제란 무엇인가? 앞서도 언급했는데 일반 원칙이다. 자신이 내세운 이유가 자신의 주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그 일반 원칙을 독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전제라는 것은 주장과 이유를 이어주는 보편적인 원칙 워런트인데 이유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모르겠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독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논리적 연결성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원칙, 즉 전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사실 논증에서 전제를 진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독자와 가정, 믿음, 가치를 공유한다면 전제를 진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자와 문화적으로 친밀한 경우에는 굳이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독자와 필자가 늘 비슷한 문화적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전제를 써주고 그 전제를 아주 따로 논증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86. 논증에서 전제의 기본 틀. 자주장과 이유를 연결해주는 전제라는 것은 늘 보편적인 상황 더하기 보편적인 결론을 이루어져 있다. X라면 언제나 Y이다. 이런 형식을 가진다. 호랑이가 없으면 보편적인 상황, 토끼가 왕이다. 보편적인 결론. 고양이가 없으면 보편적인 상황, 쥐가 날뛰기 마련이다. 보편적인 결론. 어떤 사람이 언론 매체가 만들어낸 인물일 뿐이라면 보편적인 상황, 그런 사람이 죽은 슬플지 몰라도 비극은 아니다. 보편적인 결론. 개가 몸을 긁는다면 보편적인 상황, 벼룩을 의심해야 한다. 보편적인 결론. 전제는 보통 이런 틀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87. 전제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논증에서 전제를 진술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들로 점검하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제를 독자들도 알고 있을까? 전제를 진술했을 때 독자들은 진실이라고 생각할까? 전제를 진실이라고 생각했다면 독자들은 그 전제가 이유와 주장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할까? 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독자들은 그 전제가 자신의 집단 문화와 어울린다고 생각할까? 전제는 사실 제대로 써먹고 활용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주장의 논쟁성이 다분하거나 문화적 배경이 다를 경우 말이다. 88. 전제를 독자들이 알고 있는가? 내가 아는 전제를 독자들이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실 논증에서 전제를 진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독자와 가정, 믿음, 가치를 공유한다면 굳이 따로 전제를 진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자와 문화적으로 친밀한 경우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전제를 진술한다면 오히려 글쓴이가 독자를 얕잡아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면 글이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인 경험과 가치가 독자의 경험과 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중요한 가정, 가치, 정의를 전제로다가 분명히 명시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같다면 생략해도 문제 없다면 부딪힌다면 명시적으로 눈에 분명히 보이게 진술해줘야 하고 전제라는 명제를 추가 논증해야 할 수도 있다. 내가 제시하는 이유와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독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또는 내가 생각하는 전제가 아닌 다른 전제를 독자들이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딪히게 내버려두면 논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와 주장이 따로 놀게 되니까 닻을 내리는데 실패한 배일 뿐이고 그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89. 전제가 진실한가?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전제는 전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갱스터랩의 가사는 지나치게 저속하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방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품위가 떨어지는 말이 대중에게 퍼져나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갱스터랩이 라디오에서 방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고 갱스터랩의 가사가 지나치게 저속하다는 것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이며 품위가 떨어지는 말이 대중에게 퍼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전제다. 정확히 전제의 형식과 틀을 하고 있다.
품위가 떨어지는 말은 보편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언제나 대중에게 퍼져나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추론으로 틀림없이 전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전제와 이유를 받아들인다면 그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전제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이를 뒤엎을 전제, 더 사회 공통의 상식과 가치 기반에 가까운 전제가 따로 존재한다면 독자들은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논증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제 자체가 동의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90. 전제가 이유와 주장에 제대로 적용되는가? 세차하는 것을 도와줬으니까 시험 볼 때 답을 보여줘.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도움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한다는 명제는 진실인 전제다. 누구든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세차를 도와준 것은 도움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차를 도와줬으니까 시험 볼 때 답을 보여달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시험 볼 때 답을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 이것은 도와주는 행동이라기보다 해로운 행동일지 모른다. 따라서 내 이유와 주장은 관계가 없다. 전제가 되는 명제가 타당하고 해서 주장과 이유가 쫙 달라붙는 게 아니다. 전제가 되는 명제가 옳다고 해서 해당 전제를 논증에 덮어놓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91. 전제가 독자의 집단 문화에 적절한가? 전제가 진실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로 인해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다. 다음 전제를 보자. 거짓말을 자꾸 하면 결국 그들의 말을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전제는 우리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는 전제도 있다. 근거가 전통적인 믿음과 권위와 모순될 때에는 근거를 무시하라. 근거가 전통적인 믿음과 권위와 모순될 때에는 권위를 의심하라. 첫 번째 전제는 근대 이전의 전통적인 가치였으며 두 번째 전제는 근대 이후의 회의론적 가치이다. 같은 시대라도 공간에 따라 전제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제는 오늘날 미국인들만 공유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행동은 정부도 간섭할 수 없다. 문화권이 다르면 전제도 달라지고 한국처럼 시대 변화가 너무 빠르면 각자가 생각하는 전제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전제는 집단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92. 독자들이 전제와 관련할 수 있는 5가지 질문. 독자들은 전제와 관련해서 5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1. 이렇게 주장하는 전제는 무엇일까? 2. 그러한 전제가 과연 진실일까? 3. 전제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까? 4. 전제가 이유와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닐까? 5. 전제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쓴 논증에 글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앞서 계속 말했듯이 독자가 할 수 있는 의심과 질문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논증의 글쓰기다. 93. 전제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따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수록 자신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주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독자가 보편적으로 믿어야 하는 일반 원칙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독자들이 그러한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 전제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전제가 되는 명제를 써주고 그것을 논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제를 주장으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 또 다른 전제를 갖춰서 원래의 전제가 되는 명제가 참임을 보여줘야 한다. 따로 말이다. 전제가 항상 이유와 주장을 달라붙게 해주는 만능 자석일 수는 없다.